시청자 네. 댓글인데요. 네. 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소득 부족으로 비자 불어대고 3개월 비자로 한국 왔다 간 후 그 여성과 성사가 안 되고 다른 여성과 결혼했을 때 5년 제한이 걸리지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아, 자, 반드시 F6 결혼 비자만 해당이 됩니다. 추천 비자는 일반 다른 비자로 온 거는 해당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결혼 비자가 불어가 됐잖아요. 그리고 초청 비자, C3 비자, 일반 비자, 뭐 가족 초청 비자로 아마 왔을 거예요. 그게 소득으로 불어된 사람만 그 비자를 가끔씩 해주니까 그래갖고 와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갖고 이혼한다. 근데 그 신부가 파혼하고 한국 베트남을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한국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게냐면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요. 보증 쓴 사람이 한국에서 불체를 하잖아요. 제약 걸립니다. 그는 결혼 비자와 관계없이 이 신랑이 누구의 보증인 자격이 박탈돼요. 자기가 보증 쓴 사람이 불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장인이든 뭐 오빠든 누구 초청했다가 불법 체류하잖아요. 이 신부에 나중에 국적 받을 때도 제약이 와버리잖아요. 이 신랑이 모든 걸 보증을 하잖아요. 출입국이나 이런 데 보증 자격이 신랑이 박탈돼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불법을 안 하는 조건, 그 신부가 베트남으로 정상급 기간에 돌아가고 파혼이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은 소득이나 뭐 이런 조건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그 C3 비자를 가족 초청 비자를 해서 오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비자 안 줍니다. F6 비자를 신청해서 불허가 된 사람인데 불허가 됐을 때도 만약에 뭐 전과가 있어 불허됐다 뭐 이런 건 안 돼요. 반드시 소득에 조금 미비로, 소득 미비는 또 보충해서 6개월 후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금 과거에는 그도 안 줬어요. 일시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에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자기는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비자를 신청한 거예요. 왜? 인터넷에 글을 읽어보니까 신부 뭐 비자가 불어되고 소득에 불어되니까 C3 비자를 받고 우리 와이프가 한국 왔다가 나 만나고 갔다 이런 말도 막 듣거든요. 보니까 요 방법을 편법 쓰면 되겠네. 처음부터 그 비자를 신청 안 나옵니다. 저도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일단 초청해가지고 임신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초청해서 임신을 해도 한국에서 안 됩니다. 일단 돌아가야 돼요? 네. 그 신부는 3개월 안에 돌아가야 돼요. 그 비자는 왜냐면은 이 단수 관광 비자식으로 초청 관광 비자잖아요. 관광 비자는 3개월 이상에서 연장이 안 됩니다. 그 외에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다른 비자를 해야 돼요.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임신을 했을 때 연장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요. 그거는 꼭 그렇게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은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왜 우리 인터넷 댓글에 인터넷에 보면 글 올라오는 게 사실상 모든 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자기들 경험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경험이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그다음에 인터넷 글 보고 생각하는 분들이 2년 전에 3년 전에 올린 글을 보고 지금이 되냐. 이 결혼법은요, 또 결혼 초청 비자 이런 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가장 최근 글을 항상 봐야 돼요. 그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분들 저한테 상담해요.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된다 하던데요. 이왕 제가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자, 아직도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하시는 분 중에 수입이 장사를 하는데 통장으로 돈 들어온 내역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갖고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세무서 서류가 인정이 돼야 돼요. 세무서 서류가 바탕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매출을 해서 입금이 되고 아무것도 인정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예. 네. 그 옛날에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글들을 인터넷에 적은 거 보니까 그걸 보고 된다고 생각해갖고 아직도 떠문떠문 결혼시키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약에 지난 1월 달에 뭐 직장 정상 다녀온 사람 결혼시켰어. 또 작년에 뭐 재산 좀 있는 사람 결혼시켰어. 아무 관계 없었는데 이번에 결혼했는데 뭐 그런 사람을 옛날처럼 통장에 돈 들어온 내역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방송 보고 전화가 왔어. 그쪽에서 그렇게 하대요. 말도 안 돼서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본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모든 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입출금 내역 전혀 인정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고정적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이면 왜 생활비를 이렇게 딱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수입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수입이죠. 그거는 수입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매달 500만 원씩 통장에 꼽아주니까 그거 1년간 거래내역 떼갖고 그럼 얼마예요?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들어온 거 있으니까 증명된다 이거예요. 전혀 안 됩니다. 하여튼 결혼정보업계 가짜뉴스가 너무 판치는 거예요. 많습니다. 피해도 많고. 자, 아직도 베트남 결혼은 하면 안 된다.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나중에 국적 받을 목적이다. 국적 받고 나면 전부 자국 남자들하고 결혼한다. 1000명 중에 1명 그런 일이 생기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왜 제가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 중에요. 베트남 남자하고 뭐 이혼하고 다시 초청 한 명도 없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제 이 사업체를 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내 주위에 몇 명이 이런 일이 터지다 하면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언론에서 그것만 다루니까. 네. 그러면은 그분은 자기 주위에 몇 사람이 신부가 이혼하고 도망갔다. 다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 주위에는 도망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보편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재벌들이 보편하고, 응? 우리나라에서 중상위권 이상 사는 분들은 그 사람 기준이 보편하고 그렇잖아요. 주위의 모든 게 보편화가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라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자기 주위에서만 그것만 보면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물한 개구리라 그러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잘 살고 지금은 제대로 된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신부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신부를 진짜 찾아서 결혼을 시키고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파혼시켜주는 그런 업체가 저는 알면 하지 말라 합니다. 무조건. 특히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주관하는 데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소개시켜주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 50% 이하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10명 중에 5명 이하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5명 이하에 그런 왜 투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진짜 한 번에 좋은 신부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라 하는